자, 우리가 좀 전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전기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요소들과 자기장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비슷하다든지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깊은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전기장의 세기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전기장의 세기가 기호는 2예요. 이런 기호하고 단위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암기 못하시면 거기 공부하실 때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기호는 2고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볼트 퍼 메타예요. 자, 근데 이 전기장의 세기가 정의가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가 정의가 있는데, 일단 정의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합시다. 여기에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어요. 이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으면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을 표시할 때 전기력선으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전기력선이라고 하거든요. 전기력이라는 말은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그 공간을 선으로 표시한 걸 전기력선이라고 해요. 그때 이 전자기학에서는 이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요, 자유공간에서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냐 라는 이런 관점이 시험 문제의 주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 같아요? 자, 여기서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 몇 개요? 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떤 학생들 물어보면 무수히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진짜 뭐 5쿨롱이다 라고 하면 5개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가요, 이 전기장이라고 해서 1을 쓰고 개수입니다. NE는 이렇게 나와요. 이만큼 나와요. 아까 전에 입실론 제로의 개수가 값이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었잖아요. 그죠? 그것뿐의 Q가 나와요. 그래서 이만큼의 전기력선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수는, 이 개수가요, 실제로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때 이제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는,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점에서의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예요. 이게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는 역시 측정점에서 플러스 1쿨롱이라는, 이게 단위 정전하죠. 그죠? 단위 플러스 전하입니다. 정전하라고도 하고, 얘를 시험 전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의 플러스 1쿨롱이라는 이 전하에서, 단위 정전하에서 또는 시험 전하에서 이 시험 전하를 측정점에 놓았을 때 이 플러스 1쿨롱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요, 이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요, 힘의 세기를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플러스 Q가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서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전기력선의 개수의 총 개수는 이 필론제로분의 Q개였습니다. 플러스니까 나가죠, 그죠? 그러면 제가 측정하려고 하는 지점이 여기에요. 이게 측정점입니다. 이 측정점에서 전기력선의 밀도라는 것은 우리 밀도라는 단어 자체가 밀도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막 나가고 있으니까 단위 면적당입니다. 여기는 밀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요. 이게 전기력선의 밀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점에서요. 이 점에서의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전기력선의 밀도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이걸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걸 측정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는요, 점에서는 이 전기력선이 고루 나가요. 어느 특정 방향으로 많이 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나가요. 균일하게 나가면 이 플러스 Q에서 나가는 균일하게 나가는 이 관계에서요. 관계에서 총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요만큼이라고 적혀 있어요. 총 전기력선의 개수는 요만큼인데, 그러면 단위 면적이니까 그러면 거리가 R이 되는 이 지점, 거리가 R이 되는 이 지점을 선으로 다 연결을 하면 이게 단면이 아니고요. 이게 그냥 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여기 있는데 이만큼 떨어진 점도 있고 이만큼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뒤로도 있고 다 사방팔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을 다 면으로 싸면 그건 원의 면적이 아니라 뭐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구의 표면적이 돼요. 구의 면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가 R만큼 반지름이 R인 구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구를 모든 전기력선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나 여기서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는 같은 거리에 있으면 다 같을 거예요. 이게 균일하게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니까 그러면 이때 이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 게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라고 했으니까 이걸 구하면요. 자, 이거요.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이건 원입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의 길이. 이건 암기입니다. 2파이R이에요. 그죠? 2파이R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원의 면적은요? 원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면적의 수는 파이R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반지름이 R인 9예요. 반지름이 R인 9의 표면적은요? 이건 원의 면적이고, 그죠? 원의 원주라고 하나요? 원의 둘레의 길입니다. 이게 원의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9의 표면적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그게 얼마죠? 9의 표면적이 얼마예요? 이건 S는 4파이R 제곱이에요. 이건 암기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자기학에서는요, 공간적인 관점을 사용을 하니까 점전화를 꽤 많이 쓰거든요. 점전화를 많이 쓰면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그 공간 형태에서 하려면 이게 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가 많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구의 표면적 정도는 무조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의 최적은요. 최적은 V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다라는 것까지도 알면 좋겠고 모르면 뭐 어쩔 수 없고 그죠? 이쪽은요. 그래서 이런 구의 최적과 구의 표면적 기억을 하시고 원의 둘레의 길이하고 원의 면적 정도는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봐요. 원의 총 면적이 얼마라고요? 이건 4파이 r 제곱. 구의 총 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구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총 전기력선의 개수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게 균일하게 되니까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 해가지고 그게 전기력선의 밀도인데 면적 S를 총 전기력선의 수로 나누면 이게 4파이 r 제곱에 이플론 제로분의 q가 되고 이게 4파이 이플론 제로의 r 제곱분의 q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기력선의 밀도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예요. 방향은요? 이 면을 통과하는 방향. 면 방향은 항상 면의 법선 방향이고 면의 법선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 이 법선이라는 것은 이게 접선은 이 면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수평 방향입니다. 면과 같은 방향입니다. 근데 법선은 면의 수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도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 전기장의 세기가 뭐예요? 라고 하면 그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인데 이 전기력선의 밀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나왔다고요? 결론이 이는 4파이 이플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장을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 관점으로서 전기장의 세기가 나와요. 근데 그 관점 말고요. 또 다른 전기장의 세기는 뭐예요?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여기에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플러스 Q가 있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지점입니다. 근데 이 점에 이제 두 번째 정의는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라는 단위 정전하요. 플러스 전하를 놓았을 때 그걸 시험 전하, 테스트 전하라고 해요. 테스트 할 때 편하다고 해서 그냥 시험 전하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라는 전하를 놓는데요. 그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얼마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측정점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의 세기니까 좀 전에 배웠던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죠. 힘으로 보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얼마요? 비례상수 K에 R제곱분의 Q1, Q2잖아요. 그죠? Q2고, 아까 전에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는 어떤 힘이 작용했고요? 이건 당기는 힘이 작용했는데, 지금은 플러스니까 서로 어떤 힘이요? 밀치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밀치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이게 전기력선의 전기장의 세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방향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이 힘의 크기는요? 힘의 크기는 이 Q2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Q2 대신에 이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1이라는 수치, 1이라는 수치가 그냥 마법이잖아요. 그죠? 걔 곱해가지고 어떤 값에다가 1을 곱해서 나오는 값을 보면 그 어떤 값이 뭔지 알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1을 곱하는 것은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1이라는 애는 그냥 이게 시험을 할 때 뭔가를 미지수 x가 있다. 근데 미지수 x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에 x라는 값이 있다. 뭔지 모르는데 1을 집어넣어가지고 곱해버리면 나오는 게 5가 나온다. 그럼 여기는 x가 5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5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 테스트를 할 때 뭔가의 값을 알고자 할 때 1을 가지고 많이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도 요것 대신에 1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1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때의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힘의 크기는 비례상수 K에 R제곱분의 Q가 되잖아요. 그죠? 2Q.
그래서 이 Q가 되게 되고. 근데 이거 K값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어요? K값이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R제곱분의 Q가 되고. 이렇게 단위 정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이 힘의 세기, 이 힘의 세기를 힘의 세기라고 정의를 하지 않고 뭐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전기장의 세기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E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다 라고 하고, 이렇게 나온 전기장의 세기나 좀 전에 전기력선의 밀도 관점에서 나온 전기장의 세기나 다 똑같은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이 되니까 이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가 이 전기력선의 밀도다라는 이런 관점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단위 정전하를 놓았을 때, 또 즉 다른 말로 하면 시험 전하를 놓았을 때 그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용어로서 정리가 좀 잘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돼 주시면 어쨌든 이제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장의 세기는 일단 기호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기호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정의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건 4파이 이필론 제로 R 제곱분의 Q더라 라는 거고, 단위는 볼트포미터입니다. 자, 이게 됐으면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요, 전기장의 세기가 나왔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의 정의도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하고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제 측정점에 그 측정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가 아니라 뭘로 바뀌고요? 이건 자기력선의 밀도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측정점에서의 자기력선의 밀도가 얼마냐가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그리고 측정점에 플러스 1 웨버라는 단위 정전하가 아니라 정자를 놓았을 때 그 자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될 거다라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인데, 사실 얘는 쓰긴 쓰되 시험에서는 거기 실용적인 형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론책에서는 거의 이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많이 안 쓰니까. 그래도 아까 전에 자기장 파트에서는 이게 힘들어가지고 공학 쪽에서는 쓰는데 이론 학문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M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M을 많이는 안 씁니다. 많이는 안 쓰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요거요, 기억을 해 줘야 되는 관계가 플러스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하니까 NE는 얼마라고요? 이필론 제로분의 Q예요. 이만큼의 전기력선의 개수였어요. 그러면 플러스 M 웨버였어요. 그래서 플러스 M 웨버에서 나오는 이제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력선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자기력선의 개수가 나올 거고, 이때 자기력선의 개수 구할 때 나오는 관계도 똑같이 해가지고요, 이 전기력선의 관계하고 똑같은 관계로서 등장을 하고, 그러면 이게 저기가 이필론 제로분의 Q였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이게 전기장에서 이필론 제로는 자기장에서 뭐야? 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뮤니까 여기는 뮤 제로분의 M.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관점이 될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암기해야 될 건 이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요. 얘는 기호하고 단위는 무조건 암기합시다. 전기장의 세기가 기호가 E, 단위가 볼트 퍼 미터. 자기장의 세기는 기호가 H,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단위는요,
봐요. 여기가 볼트 썼으니까 이 볼트를 썼거든요. 전압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단위를 쓸 때는요. 자기장의 세기는 알아야 되는 거고 볼트 대신에 암페어예요. 그러면 암페어가 되고 퍼메타 이렇게 되는 게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적인 관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기력설 밀도니까 이거 아까 전에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기서 밀도니까 이 총 자기력선의 개수를 구하면 이게 플러스 Q 쿨롱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M 웨브가 되는 거죠. 그죠? 웨브가 되고 그러면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나오는 총 자기력선의 개수는 이게 이플론이 아니라 뮤제로가 되고 Q가 아니라 M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은 이 면적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고 나오는 게 뮤제로 분의 M으로만 바뀔 거고 그럼 나오는 결론은 이거 대신에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뮤제로 써주고 이거 대신에 M을 써주면 그게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고 걔가 기호가 E가 아니라 H로만 바뀌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기장의 세기의 기호는 일단 4파이 뮤제로 R제곱 분의 M 단위는요 암페어 퍼 메타입니다. 근데 자기장을 다룰 때는 암페어 퍼 메타를 쓰기도 하지만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걸 써서 표현한 책도 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책에서는 얘보다는 얘를 써요. 얘를 써가지고 전류를 코일을 감아가지고 쓰는 게 대부분이라서 암페어 턴 퍼 메타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쓰더라라는 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럼 이때 이 둘의 관계, 힘과 전기장의 세기, 힘과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 두시고 요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힘과 전기장의 세기, 힘과 자기장의 세기를 다루게 될 때 이거 보세요. 힘하고 전기장의 세기의 수식적인 관계를 보니까 얘는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 E는 K의 이 4파이 필론제는 K잖아요. 그죠? K의 R제곱분의 Q 여기는 Q 두 개가 있는데 Q 하나가 있는 거 빼고는 같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힘과 전기장의 세기의 관계는 F에다가 뭘 하나 없애버리면요 F에서 얘를 하나 없애버리면 Q를 나눠버리면 이게 E가 되죠. 즉 F는 뭐가 되더라고요? QE가 되더라. 이 공식 가장 기본적이면서 엄청 자주 언급되는 공식입니다. 전기장 파트에서는 이 공식 많이 언급되는 공식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에서 힘과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 이렇게 보니까 역시 M이 두 개 있고 M이 하나 있는 거 빼고는 똑같더라 라고 해가지고 F에다가 뭐야? M을 하나 나눠주면 이게 H가 되더라. 즉 F는 뭐라고요? MH더라. 이 M이 들어가는 공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공식이 이겁니다. F는 MH. 이건 F는 QE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정리를 좀 하고 이런 관계를 조금은 잘 확인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관계, 이 두 가지 관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전기장과 자기장 파트에 대한 내용들, 요거 전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힘의 세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더 있는 건 이제 기호로는 일단 D예요. D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건 전속 밀도예요. 그리고 전속 밀도는 그냥
총 전하량을 총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속 밀도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전기력선의 밀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전기력선은 여기서 플러스 Q가 있으면 전기력선이 날아가는 것은 이렇게 몇 개가 날아가냐 라고 했으니까 그때 전기력선 날아가는 개수는 이필론분의 Q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전속은요, 전속은 실제로 전기적인 힘의 관점이 아니라 전하의 관점이에요. 전하의 관점이 돼가지고 전속이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이에요. 전속이라는 말은 여기 플러스 Q가 있으면 Q에서 전하가 몇 개 흘러가냐 라고 나타내는 게 이 전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5쿨롱이 있다. 플러스 5쿨롱이 있다라고 하면 이 5쿨롱에서 전하가 1쿨롱, 2쿨롱, 3쿨롱, 4쿨롱, 5쿨롱 이렇게 전하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총 5쿨롱이 밖으로 나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패러데이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 그 패러데이 실험을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기는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패러데이 실험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건데 5쿨롱의 전하가 있으면 나가는 전하의 양도 플러스 5쿨롱 있으면 이 전달돼 주려고 하는 전달되는 전하의 양도 5쿨롱이 나가더라. 그래서 이게 패러데이 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나가는 것만큼 여기 이 플러스 Q가 이렇게 관을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이런 관점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속은 전하의 흐름인데 그러면 플러스 5쿨롱이라는 전하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전속의 양도 얼마라고요? 이건 플러스 5쿨롱이 나가요. 그래서 전속의 수는요, 전속의 숫자는 전하량과 같아요, 항상.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전속의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5쿨롱이 있으면 다섯 개가 나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5쿨롱이 돼서 5개라고 하지 않고 5쿨롱계가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전속의 개수입니다. D가 전속의 단위, 전속 밀도의 단위니까 전속의 개수는 그냥 안에 있는 5쿨롱계, 이게 5쿨롱이면 5쿨롱계가 나가고요. 이게 Q쿨롱계면요, 플러스 Q쿨롱이면 플러스 Q쿨롱계의 전속이 밖으로 나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용어를 좀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요런 모양으로 쓰더라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5쿨롱계의 전하가 밖으로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요거 정도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전속 밀도는요? 밀도는 역시 거리가 R만큼 떨어진죠. 이게 5쿨롱이 지금 제가 선을 5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나가는 건데 이때 단위 면적당 전속의 숫자가 전속 밀도인 거예요. 그럼 이때 전속 밀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전속 밀도 D는 총 전속의 개수를요, 역시 총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전속 밀도예요. 그래서 총 전속의 개수를 총 면적으로 나눈 것을 전속 밀도라고 하고, 그러면 총 면적은 역시 아까 전에 이게 9라고 했죠? 9의 면적은 얼마요? 4파이 R제곱이죠. 그리고 전속의 개수는 몇 개요? 전속의 개수는 내부에 있는 전하량 개수하고 똑같아요. 그냥 Q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전속의 개수가 그냥 전하량의 개수하고 같더라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면적을 하면 전속 밀도의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기는 4파이 R제곱분의 Q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속 밀도의 단위는 뭘까요? 전속 밀도의 단위는, 자, 전하량의 단위가 뭐예요?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건 면적 S죠. 면적 S의 단위는 뭐예요? 면적은 가로 세로니까 메타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쿨롱 퍼 메타 제곱. 이게 전속 밀도의 단위. 그래서 전속 밀도의 단위가 이게 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나왔으면 자속 밀도도 똑같겠죠? 그죠? 자속 밀도는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자속 밀도는 단위가 뭡니까? 아니면 그 값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제 역시 플러스 M 외부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M 외부에서 나가는 자기력 순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뮤제로분의 M이었어요. 뮤제로분의 M이었는데 이게 자속의 개수는 몇 개예요? 라고 하면 그냥 M개예요. 역시. 그래서 이게 플러스 M 외부라는 자하에서 나가는 자속의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하면 그냥 M 외부개. M 외부개. 플러스 Q라는 전하에서 나가는 전속의 개수는 몇 개예요? 라고 하면 이건 Q 쿨롱개.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NH는 하니까 뮤제로분의 M 형태의 개수가 나왔는데요. 이제 N 전속의 개수를 자속의 개수를 이야기할 때는 자속 밀도가 B거든요. 이 기호 잘 암기하세요. 자속 밀도가 B예요. 이 B는 뭐가 돼요? 4파이 B는 총 면적분의 또 여기는 자량이 되겠죠. 그죠? 똑같은 관계로서.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파이 R제곱분의 M이라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자속 밀도의 단위는 뭘까요? 자속 밀도의 단위가 뭐예요? 전속 밀도 단위하고 비교해 보면 되죠. 그죠? 전속 밀도는 Q를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쿨롱 퍼 메타 제곱이었으면 자속 밀도는 M을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요? M이 웨버니까 웨버 퍼 메타 제곱. 그래서 이 단위를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히 물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단위 이름이 우리가 쓰는 자속 밀도 아니면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름이 어떨 때 자기장 해놓고요. 단위는 이걸 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단위를 이걸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물리에 쓰는 자기장과 자속 밀도를 구별을 그냥 열심히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때가 많은데 그때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제 읽으면서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알아들으려면 단위를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하고 나면 또 요거요. 전기장과 전속 밀도 그리고 자기장과 자속 밀도의 관계를 보니까 이 전기장과 전속 밀도의 관계를 보면 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전속 밀도는 4파이 R 제곱분의 Q 뭐가 없어요? 여기에 얘가 도망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에서 얘를 없애버리면 전속 밀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뭘 곱하면요? 입실론 제로를 곱해가지고 약분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입실론 제로를 하나 곱해가지고 약분시켜버리면 걔가 전속 밀도가 나오고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전속 밀도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하나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입실론 제로를 하나 나눠주면 이 관계가 됩니다. 이 관계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관계입니다. 전기장, 자기장 파트에서 엄청 자주 활용되는 하나의 수식이니까 이 수식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장의 세기하고 자속 밀도의 관계입니다. 자기장의 세기하고 자속 밀도의 관계를 봐도 역시 뮤제로가 있고 뮤제로가 없어요. 뮤제로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하고 자속 밀도의 관계를 봐도 여기에 H에다가 뭘 곱하면요. 뮤제로를 하나 곱해가지고 뮤제로를 곱해서 약분시켜버리면
이게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B에다가는요, H는 B에다가 뮤제로를 하나 나눠주면 H가 되더라 라는 이 관계도 잘 기억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자속밀도하고 전속밀도 이런 관계 한번 좀 잘 보려고 노력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장이 세기하고 자기장이 세기, 그 다음에 힘과 쿨롱이 법칙의 관계, 쿨롱이 법칙과 전기장이 세기, 쿨롱이 힘과 자기장이 세기의 관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각각의 전기장,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얘는 좀 어려워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전이버이요. 자위뮤는 안 해도 되겠지만 전이는 그래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전이버이는 이게 E의 D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 그냥 하나만 지금은 적어 놓으세요. 지금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건 좀 복합적으로 좀 나오는 공식이니까 이건 적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이걸요. 아까 전에 전기장이 세기에 콘덴서의 전기장이 세기는 급한 간격을 전압으로 나누면 전기장이 세기였죠. 그죠? 그러면 이때 다른 말로 하면요. 전압은요. 전기장이 세기에다가 거리 D를 곱하면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고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요. 우리가 적분이라는 것에 좀 겁을 많이 먹죠. 그죠? 보통의 수식을 다룰 때. 근데 적분이라는 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가 여기에 이게 시간이든 거리든 될 거고요. 이건 어떤 값입니다. 값이 일정해요. 일정한 이 값의 면적을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높이가 A고 간격이 D면요.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은 그냥 A 곱하기 D를 하면 돼요. 그럼 면적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런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면적은 이게 이렇게 갈 때마다 이 값이 달라지니까 면적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면적을 구하기 힘드니까 이걸 할 때요. 이 수식, 얘에 대한 수식을 적어 놓고 얘를 0에서부터 D까지 적분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센스 있는 친구들이야 이게 말은 이 4변형 같은 이걸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어쨌든 이런 형태, 직사각형 형태에서 약간 어긋나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죠? 이등변 사각형이에요. 어쨌든 이 변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하고 반대되는 애를 하나 더해 가지고 하면 사각형 두 개니까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해 가지고 나누기 2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잖아요. 그죠? 사각형 면적 구할 때. 근데 그건 이제 센스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건 이 관계를 수식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이라는 것은 면적을 바로 못 구하니까 이게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의 수식을 적어 놓고요. 근데 이게 일정한 값일 때는요, 굳이 적분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전기장은 보세요. 점전화가 있을 때 전기장이 여기가 전기장하고 여기 전기장하고 여기 전기장이 세기가 다 가면 갈수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가지고 작아지거든요. 작아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쭉 사용을 할 때 전위를 사용을 할 때는 이거 같은 값이 아니니까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콘덴서 같은 경우는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개가요. 시작점과 종점의 전개가 다 같아요. 이 콘덴서의 특성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과 종점이 다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같으니까 이 간격을 알면요. 여기는 뭔가 계산을 할 때
적분을 안 하고요. 그냥 곱하기를 합니다. 그냥 이 간격에서 전개를 곱하면 얘하고 여기에 전압 차이가 나와요. 전압 차이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수식을 볼 때 이건 수식 보는 방법입니다. 전압을 구하는데 똑같은 전압을 구하는데 얘는 적분을 해가지고 전압을 구하죠. 근데 얘는 그냥 곱해서 전압을 구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똑같은 전기장을 쓰되 곱해서 전압을 구하는 것은 이 전기장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구나. 근데 대신에 적분을 해서 전압을 구할 때는 이게 거리에 따라서 전기장이 좀 달라지니까 우리는 적분을 하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런 의미로서만 접근을 해보세요. 적분 연습은 자기학 공부하실 때 미분 연습과 적분 연습은 조금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요. 사실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봐도 되고 뭐 몇 가지만 정의를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전기장, 자기장은 진짜 많은 부분에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분에 대해서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대신에 적분의 의미요. 적분의 의미는 이런 수기 쓰실 때가 쓰여질 때가 있고 이런 식의 쓰여져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거리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거리에 따라서 변화 없는구나 그런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의가 있는데요. 자의는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런 것. 전기장 대신에 자기장 쓰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끊어져 있으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회전을 해야만 계속 전류가 흐르니까요. 이렇게 루프를 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전기장과 자기장 파트에 대한 기본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그림인데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딱 하나만 추가합시다. 우리가 지금 전기장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자기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장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까 전에 입시론이요. 입시론은 어디서 나온다라고요? C는 유전율에다가 D분의 A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공식 할 겁니다. 단위가 페르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타 제곱이고요. 면적이고요. 간격은 메타입니다. 그래서 메타니까 입시론은 어쨌든 A분의 D의 C예요. 그러면 이건 메타 제곱이고 메타니까 이거 그리고 페르시니까 단위를 보면 이건 페르포메타가 나옵니다. 라고 했던 이 유전율요. 입시론입니다. 근데 이거 보통 진공에서 이 유전율을 할 때는 입시론 제로를 써요. 그래서 입시론 제로를 쓰니까 지금 진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시론 제로를 쓰겠습니다. 유전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아까 전에 뮤제로 썼죠. 이거 진공에서의 투자율입니다. 투자율입니다. 이거요.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값으로서 정의를 했고요. 이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두 값을 활용을 해볼게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지금 빨리 계산기 내셔가지고 계산기 하지 말고 손으로 할 수 있으면 손으로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쨌든 이건 시험은 손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얘는요.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기 가지고 요걸 한번 풀어보시든지 아니면 손으로서 이 값을 대입시켜가지고 이 값을 한번 풀어보시든지 아니면 이 값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이 두 값을 구해보세요. 자, 이거부터 일단 구해봅시다.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분의 1이에요. 자, 파이 없어지고요. 4 없어지면 9입니다. 그죠? 9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하고 9승은 마이너스 2승이에요. 자, 루트가 있으면요. 항상 뭔가의 제곱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9분의 1은 뭐의 제곱이에요? 3분의 1을 제곱을 하면 9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승은요. 10의 마이너스 1승을 제곱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얼마예요? 3분의 1이고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이니까 이게 아니네. 제가 산수 잘못했네요.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마이너스 2승이 아니라 얼마예요? 이건 10의 16승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10의 16승은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은 10의 마이너스 16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8승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8승의 제곱이고, 그러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3분의 1분의 1이니까 이건 3이에요. 10의 마이너스 8승을 올리면 역시 10의 8승이에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요거요. 3 곱하기 10의 8승. 이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가 보통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하는 거, 이거 빛의 속도죠. 그죠? 이게 빛의 속도 C예요. 이 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기장을 다루고, 그죠? 열심히 자기장을 다뤘는데, 이 전기장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비례상수, 자기장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비례상수 두 개를 합치니까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다루는 전자기파요. 전자기파의 성질이 뭐하고 유사하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전자기파를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빛의 성질과 유사한 특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마 우리는 이걸 쓰는데 별 놀라지는 않을 건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걸 처음 이 값에 대해서 딱 확인을 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전기장 따로 값을 만들었을 거고 자기장 따로 값을 만들었는데 이 값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C가 나온다 라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진짜 놀랐을 겁니다. 진짜 엄청 놀랐을 일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자기파를 다루고 있지만 이 전자기파의 기본 성질들이 빛이라는 요소하고 많이 연관이 있구나. 그럼 빛도 그러면 전자기파의 관점으로서 접근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해가지고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항상 뭐 책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이제 나중에, 진짜 나중입니다. 저기 제일 뒷장입니다. 전자기파에서 제일 뒷장에 다룰 때 전자기파의 특성 하면서 하는데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 두 개, 마지막 장에서 외워야 될 공식이 사실 공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공식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특히 몇 개는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얘하고 얘, 또 포인팅 벡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는 무조건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값도 그냥 암기를 합시다. 자유공간의 저항입니다. 특성 임피던스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 특성 임피던스는 여기 36파이분의 1이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면 이거 36 올라가면요 4파이 곱하기 3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곱하기 10의 9성이죠. 자, 그러면 4 곱하기 36 하니까 4는 2의 제곱이고 36은 6의 제곱이니까 사실 4 곱하기 36 하면 144가 나오거든요. 이 144는 12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파이 제곱. 이거
없어지니까 10의 2승이죠. 10의 제곱을 루트 씌워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1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 해가지고 이게 120파이입니다. 그리고 단위가 나중에 하면 옴입니다. 이게 자유공간의 저항이에요.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가 120파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위 길이당의 관점이 항상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어쨌든 자유공간에 전파가 날아갈 때의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그냥 전자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파야. 전파의 특성 임피던스가 이런 값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암기를 해 주시고 얘하고 같이 익혀주시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어쨌든 자유공간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전자기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조금 될 거고,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까지도 좀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이 표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쭉 한 번 더 할 겁니다. 분명히 이 표에 있는 내용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전기장은 거의 이 표에 있는 걸 가지고 거의 다 써먹어요. 다 써먹는데, 자기장은 이 표에 있는 걸 써먹는 것은 일부예요. 일부고, 아까 전에 자기장은 전하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정지에 있는 관점에서만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움직여버리면 그게 일단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 관점은 지금 설명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그 관점을 이제 공부를 나중에 하시면서 조금 더 암기할 건 또 암기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전기장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전기 회로하고 자기 회로의 관점이 이제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